최근 로봇 AI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VLA일 것입니다.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의 약자이죠. 말 그대로 로봇이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이 내린 언어 명령을 이해한 뒤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만 보면 VLA는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미지와 언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려면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질문이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VLA의 중요한 병목입니다. VLA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 조작에서는 그 다음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목표 위치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체와 실제로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미끄러지고 있는지, 한쪽으로 걸려 있는지, 손목이나 관절에 어떤 저항이 걸리는지까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컵을 잡을 때 너무 약하게 잡으면 컵이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너무 세게 잡으면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꽂을 때는 단순히 구멍 위치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끝부분이 살짝 어긋나면 저항이 생기고 이때 억지로 밀면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닦는 위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압력으로 누르면서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는 컵을 잡을 때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압력, 미끄러짐, 무게감, 저항감을 계속 느끼면서 힘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많은 VLA 모델은 주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 그리고 로봇의 위치나 관절 움직임을 중심으로 학습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촉 작업에서는 위치만 맞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핀을 구멍에 끼우는 작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보기에는 핀이 거의 구멍 중앙에 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mm만 어긋나도 핀이 구멍 벽에 닿으면서 큰 힘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로봇이 힘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계속 밀어붙이다가 부품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로봇에게 카메라 이미지는 겉으로 보이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힘과 촉각은 실제로 물체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잡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끄러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쪽 벽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드럽게 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너무 약하게 누르고 있어 작업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정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시각과 언어뿐 아니라 힘, 접촉, 촉각, 관절 토크 같은 물리 감각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모달리티는 모델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정보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시각, 청각, 촉각이 있듯이 로봇에게도 카메라 이미지, 언어 명령, 관절 위치, 힘 센서, 촉각 센서, IMU 같은 여러 감각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VLA는 주로 카메라와 언어라는 모달리티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작에 필요한 힘, 접촉, 미끄러짐, 비틀림, 관성 같은 물리 모달리티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핵심 문제입니다. VLA는 로봇에게 눈과 언어를 주었지만 아직 손끝 감각은 충분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흐름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와 텍타일을 VLA 안으로 직접 넣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촉각 자체를 언어와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시연에서 물리량을 함께 수집하는 방향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과 디지털 트윈으로 물리적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VLA가 실제 현장 로봇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입니다. 포스와 텍타일을 VLA에 직접 넣으면 로봇은 정말 접촉 작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VLA의 중요한 약점을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VLA는 카메라로 장면을 보고 언어 명령을 이해하고 로봇 행동을 생성하는 데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작 작업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봇이 물체를 잡았는지, 미끄러지고 있는지, 구멍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너무 세게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힘이 부족한지 이런 정보는 카메라 이미지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은 VLA에 새로운 감각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포스와 텍타일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논문들은 모두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VLA가 실제 현장의 접촉 작업을 잘하려면 시각과 언어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 감각을 직접 넣어야 한다. 그런데 각 논문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포스 VLA는 육축 포스 토크 센서를 VLA 안으로 직접 넣습니다. 텍타일 VLA는 촉각 정보를 VLA 내부에서 비전, 랭귀지, 액션과 함께 융합합니다. 그리고 VLA 터치는 기존 VLA를 그대로 두고 촉각 피드백을 플래닝 단계와 컨트롤 단계에 따로 붙입니다. 이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논문은 포스 VLA, Enhancing VLA, Models with Pose Aware, Emoji for Contact, Reach Manipulation입니다. 기존 VLA 모델은 일반적인 로봇 조작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접촉이 중요한 작업,
즉 콘택트 리치, 매니플레이션에서는 약합니다. 특히 포스가 필요한 미세 조작 상황,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 또는 물체와 로봇 사이의 접촉 상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포스 VLA는 외부 힘 센서를 VLA 시스템의 정식 입력으로 취급합니다. 여기서 콘택트 리치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접촉이 많은 조작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를 꽂는 작업이라던가 부품을 끼워 넣는 작업, 물체를 눌러서 조립하는 작업이나 표면을 닦는 작업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물체와 닿는 순간부터는 힘을 잃고 저항을 느끼고 움직임을 조금씩 수정해야 합니다. 포스 VL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의 관측 정보에 여러 감각을 함께 넣습니다. 카메라 이미지, 언어 명령, 로봇 자신의 상태, 그리고 육축 포스 피드백입니다. 논문의 피겨 3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피겨 3은 포스 VLA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흐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과 랭귀지 입력입니다. 로봇은 여러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린 작업 명령도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를 소켓에 꽂아라, 부품을 구멍에 넣어라 같은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언어는 먼저 프리트레인드 VLM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VLM은 이미지 안에 무엇이 있고 언어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압축된 특징으로 바꿉니다. 논문에서는 이것을 컨텍스추얼 임베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자면 임베딩은 모델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 벡터이고 컨텍스추얼은 현재 상황과 문맥이 반영된 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VLM을 지나게 되면 로봇은 지금 이 장면에서 명령과 관련된 물체가 무엇이고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표현한 특징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스 입력입니다. 기존 VLA라면 여기서 이미지와 언어, 로봇 상태만 가지고 행동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 VLA는 외부 포스 시그널을 별도의 입력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스 시그널을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포스 토큰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토큰이라는 말은 문장을 모델에 넣을 때 단어 또는 단어 조각을 토큰으로 나누듯이 포스 VLA에서는 힘 센서 값도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 조각으로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지금 X방향으로 힘이 세게 걸리고 있다, Z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커지고 있다, 회전 방향 저항이 생겼다 같은 물리 정보를 모델 내부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FVLM-OE 모듈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이 바로 FVLM-OE입니다. FVM-OE는 포스 어웨어 비전 랭귀지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시각, 언어 정보와 힘 정보를 상황에 맞게 섞어주는 전문가 혼합 모듈입니다. 여기서 MOE, 즉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는 여러 전문가를 섞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전문가 모듈을 두고 현재 상황에 더 필요한 전문가를 선택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아직 물체에 닿기 전이라면 시각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로봇이 이미 물체와 접촉한 뒤라면 힘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밀어도 되는가, 저항이 커지고 있는가, 방향을 살짝 바꿔야 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FVM-OE는 이런 상황에 따라 비전 랭귀지 정보와 포스 정보를 동적으로 섞습니다. 논문에서는 포스 리딩즈를 데디케이티드 토큰으로 투여한 뒤 VLM 아웃풋과 MOE 모듈을 통해 융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 결과가 이후 액션 헤드를 안내해서 콘택트 어웨어 로봇 액션을 생성합니다. 네 번째는 플로우 베이스드 액션 헤드입니다. 액션 헤드는 모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로봇이 수행할 행동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플로우 베이스드라는 말은 생성 모델 계열의 표현입니다. 너무 수학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한 번의 행동을 딱 찍어내기보다는 노이즈가 섞인 행동 후보를 점점 더 그럴듯한 행동으로 다듬어가는 방식에 가깝다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포스 VLA에서는 이 액션 헤드가 힘 정보까지 반영해서 콘택트 어웨어 액션, 즉 접촉 상황을 고려한 행동을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 포스 VLA의 핵심은 이미지와 언어가 주는 의미적 이해, 로봇 자기 몸 상태가 주는 위치 정보, 그리고 포스 토크 센서가 주는 접촉 정보를 하나의 행동 생성 과정 안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는 텍타일 VLA, Unlocking Vision, Language Action Models, Physical Knowledge for Tactile Generalization입니다. 포스 VLA가 육축 힘 토크 신호를 중심으로 했다면 텍타일 VLA는 이름 그대로 촉각, 즉 텍타일 센싱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논문은 출발점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VLA의 비전 랭귀지 백본, 즉 이미지와 언어를 이해하는 기반 모델 안에는 이미 물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모델은 유리컵은 조심스럽게 잡아야 한다, 스펀지는 누르면 변형된다, 단단한 물체는 강하게 눌러도 잘 변형되지 않는다 같은 상식을 텍스트와 이미지 학습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식이 실제 로봇의 손끝 감각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텍타일 VLA는 바로 이 연결을 시도합니다. 논문에서 비전, 랭귀지, 액션, 텍타일 센싱을 깊게 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러와 텍타일 피드백 기반 리즈닝 모듈을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핵심 발견으로 VLM의 프라이어 널리지 안에 물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적 이해가 이미 있으며, 이를 로봇의 텍타일 센서와 연결하면 적은 시험만으로도 콘택트 리치 태스크에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피겨 1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1은 텍타일 VLA의 전체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 프로젝트 페이지에 따르면 이 구조는 비전, 랭귀지, 텍타일, 프로프리오셉티브 인풋스를 각각 인코딩한 뒤 프리트레인드 VLM을 통해 융합하고 텍타일 어웨어 액션 엑스퍼트가 타깃 포지션과 타깃 포스를 생성하여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로 연결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입력 모달리티입니다. 여기에는 비전, 랭귀지, 텍타일, 프로프리오셉션이 함께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텍타일 VLA가 이 정보들을 따로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은 토큰 레벨 퓨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토큰 레벨 퓨전은 각각의 정보를 모델 내부에서 토큰 단위로 놓고 서로 어텐션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어텐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모델이 여러 정보 중 지금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아직 물체에 접근 중이라면 비전 토큰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와 접촉한 뒤에는 텍타일 토큰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프트리라고 말했다면 랭귀지 토큰이 포스 조절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텍타일 VLA는 이런 정보들이 서로 자유롭게 영향을 주고받도록 만듭니다. 논문에서도 모든 모달리티가 자유롭게 크로스 어텐드 할 수 있게 해서 물리적 상호작용을 강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어텐드는 서로 다른 감각 정보가 서로를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보이는 물체가 충전기 포트이고 언어 명령이 조심스럽게 꽂아라라면 촉각 센서에서 느껴지는 작은 저항도 더 민감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펌리 프레스라고 했다면 같은 텍타일 피드백이라도 더 강한 압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텍타일 어웨어 액션 엑스퍼트입니다. 엑스퍼트라는 말은 여기서 특정 역할을 맡은 모듈 정도로 보면 됩니다. 텍타일 어웨어 액션 엑스퍼트는 촉각 정보를 고려해서 행동을 생성하는 전문가 모듈입니다. 기존 VLA가 보통 목표 위치나 다음 행동을 출력했다면 텍타일 VLA는 타깃 포지션과 타깃 포스를 함께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은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러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를 섞는다는 뜻입니다. 포지션 포스 컨트롤러는 위치 제어와 힘 제어를 함께 사용하는 제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이 자유공간을 이동할 때는 위치가 중요하고, 아직 물체와 닿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물체와 닿은 뒤에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벽을 닫거나 플러그를 꽂거나 부품을 밀어 넣는 순간에는 얼마나 누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포지션 포스 컨트롤러는 위치와 힘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로봇이 목표 위치로 가면서도 접촉이 생기면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리즈닝 모듈입니다. 리즈닝은 추론입니다. 여기서는 텍타일 피드백을 보고 로봇이 자기 행동 전략을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텍타일 VLA의 프로젝트 페이지는 와이핑 태스크에서 힘이 부족해 실패했을 때 텍타일 피드백을 해석하고 포스를 증가시켜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체인 오브 소트 리즈닝 실험을 보여줍니다. 또한 블랙보드 와이핑 같은 아웃 오브 도메인 태스크에서 베이스라인은 실패했지만 텍타일 VLA COT는 80% 성공률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텍타일 VLA는 촉각을 통해 현재 작업이 왜 실패했는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칠판을 닦는데 지워지지 않았다면 카메라만 보고는 위치가 틀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타일 피드백이 있다면 접촉은 했지만 압력이 부족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 VLA가 힘 센서를 통해 접촉 상황을 액션 디코딩에 직접 반영했다면 텍타일 VLA는 촉각을 통해 어떻게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가를 좀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VLA 터치, Enhancing Vision Language Action Models with Dual Level Tactile Feedback입니다. 이 연구 역시 앞에 두 논문과 문제의식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포스 VLA와 텍타일 VLA는 VLA 구조 안에 포스나 텍타일을 깊게 결합하려는 방향입니다. 반면 VLA 터치는 기존 VLA를 직접 파인 튜닝하지 않고 촉각 피드백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파인 튜닝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로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텍타일 데이터가 대규모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VLA는 주로 비전, 랭귀지, 액션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텍타일 시그널을 처리하는 구조가 원래 없습니다. 논문도 VLA 모델들이 텍타일 인풋을 해석하고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며 텍타일 피드백을 통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셋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LA 터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기존 VLA를 통째로 다시 학습시키기 어렵다면 VLA 바깥의 촉각을 해석하는 모듈과 행동을 보정하는 모듈을 붙이자. 논문의 피겨 1을 한번 살펴볼까요? 피겨 1은 VLA 터치의 핵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제목 그대로 VLA 터치는 듀얼 레벨 텍타일 피드백을 사용합니다. 즉 촉각 피드백을 두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플래닝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매니퓰레이션 또는 컨트롤 단계입니다. 먼저 위쪽 플래닝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래닝은 작업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로봇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어떤 물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VLA 터치에서는 씬 이미지와 태스크 골이 VLM 태스크 플래너로 들어갑니다. 씬 이미지는 현재 장면 이미지이고 태스크 골은 사용자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어라, 더 부드러운 스펀지로 접시를 닦아라, 껍질을 벗겨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텍타일 랭귀지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촉각 센서에서 들어오는 로우 텍타일 인풋은 그대로는 VLM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VLA 터치는 프리트레인드 텍타일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촉각 정보를 언어 설명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촉각 센서가 물체의 표면을 만졌을 때 텍타일 랭귀지 모델은 이것을 이 물체는 딱딱하다, 표면이 거칠다, 비어있는 컵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스펀지가 더 부드럽다 같은 언어 설명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래닝 단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정보는 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컵이 비어있는지 물이 들어있는지는 겉보기만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부드러운지 거친지도 이미지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촉각을 언어 설명으로 바꾸어 플래너에게 제공하면 로봇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플래닝 단계의 촉각은 작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컨트롤 단계 또는 매니퓰레이션 단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스 VLA가 먼저 행동을 생성합니다. 논문에서는 베이스 VLA가 장면 이미지와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액션 청크를 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션 청크는 주로 시각과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접촉 순간의 미세한 힘이나 미끄러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LA 터치는 여기에 인터폴런트 컨트롤러를 붙입니다. 여기서 인터폴런트라는 말이 조금 낯설지만 여기서는 VLA가 만든 행동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촉각 정보를 이용해 중간에서 더 적절한 행동으로 보정하는 컨트롤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컨트롤러는 시각 임베딩과 텍타일 시그널을 함께 보고 VLA가 만든 액션 청크를 리파인드 액션 청크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VLA가 앞으로 조금 밀어라 라는 행동을 만들었는데 촉각 센서가 이미 강한 저항을 감지하고 있다면 컨트롤러는 그 행동을 줄이거나 방향을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닦는 작업에서 접촉 압력이 너무 약하면 더 눌러서 접촉을 유지하도록 행동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VLA 터치는 플래닝 레벨에서는 촉각을 언어로 바꿔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을 쓸지에 사용하고 컨트롤 레벨에서는 촉각을 행동 보정에 사용해서 지금 실제 접촉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듀얼 레벨 텍타일 피드백이 플래닝 효율을 최대 40% 개선하고 텍타일 인코퍼레이티드 컨트롤러가 비전 온리 VLA 베이스라인 대비 매니퓰레이션 석세스 레이트를 최대 35% 높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래닝 또는 컨트롤 중 한쪽에만 텍타일 피드백을 넣는 것보다 두 단계 모두에 넣는 방식이 더 좋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본 포스 VLA와 텍타일 VLA는 기본적으로 VLA의 확장이었습니다. 즉 기존의 비전 랭귀지 액션 구조의 포스나 텍타일을 추가해서 로봇이 접촉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드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논문들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촉각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입력 언어로 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존 VLA에서 이미지는 로봇이 세상을 보는 언어였습니다. 자연어 명령은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촉각은 무엇일까요? 촉각은 로봇이 물체와 실제로 닿았을 때 얻는 물리세계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체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미끄러운지, 표면이 거친지, 접촉이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구멍 벽에 닿았는지, 삽입 방향이 틀어졌는지 이런 정보는 카메라 이미지나 언어 명령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촉각 센서는 이 정보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연구들은 촉각을 언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고 그 표현을 다시 로봇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연구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연구는 TLA, 텍타일 랭귀지 액션 모델 포 콘택트 리치 매니퓰레이션입니다. 기존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은 이미지와 언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 행동을 생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 비주얼 태스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논문도 기존 VLA 모델들이 텍타일 모달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콘택트 리치, 매니퓰레이션, 태스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작업을 할 때 손끝 감각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팩인홀입니다. 팩인홀은 말 그대로 팩, 즉 핀이나 축을 홀, 즉 구멍에 끼워 넣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핀을 구멍 위치로 이동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핀과 구멍 사이의 간격이 아주 작으면 카메라로는 거의 맞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벽에 살짝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밀면 부품이 손상되거나 로봇이 큰 힘을 받거나 삽입이 실패합니다. 사람은 이 작업을 할 때 손끝 감각을 씁니다. 핀이 한쪽 벽에 닿으면 손끝의 미세한 저항이 느껴지고 우리는 방향을 아주 조금 바꿉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정렬 오차를 손끝 감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TLA는 바로 이 문제를 로봇에게 풀게 하려는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촉각 입력과 언어 명령을 함께 받아서 로봇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예측합니다. 즉 촉각을 언어 명령과 결합해서 행동을 생성하는 정보로 사용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텍타일 액션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 데이터셋은 촉각 이미지 시퀀스와 로봇 행동 궤적이 함께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논문은 핑거팁 텍타일 팩인 홀 어셈블리를 위해
24K개의 텍타일 시퀀스와 코레스폰딩 로봇 액션 트래젝토리를 수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로봇 데이터셋이 단순히 상태와 행동의 기록이라면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은 여기에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데이터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 핀을 구멍에 끼워 넣어라 라는 언어 명령, 그때 로봇이 받은 텍타일 옵저베이션, 그리고 실제로 수행해야 할 액션이 함께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즉 TLA는 촉각, 언어, 행동을 하나의 학습 단위로 묶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문의 피겨 1을 한번 살펴볼까요? 피겨 1에서는 TLA 논문 전체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텍타일 액션 데이터셋을 만드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 TLA 모델을 학습하고 로봇 행동을 생성하는 흐름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TLA는 콘택트 리치 매니퓰레이션을 위해 수집된 텍타일 액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7 빌리언 멀티모달 언어 모델이며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통해 다양한 팩인 홀 어셈블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먼저 그림의 왼쪽을 보면 로봇이 텍타일 센서를 이용해 팩인 홀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TLA 논문에서는 젤 스테레오 2.0이라는 시각 촉각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런 센서는 물체와 닿았을 때 센서 표면이 어떻게 눌리고 변형되는지를 이미지 형태로 얻습니다. 논문은 엔비디아 아이작 짐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텍타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센서 변형을 FEM과 플렉스 피직스 엔진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FE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FEM은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서드, 유한 요소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무 같은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물체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나누고 각 조각의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촉각 센서는 실제로 물체와 닿으면 표면이 눌리고 변형됩니다. 이 변형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단순한 위치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FEM 같은 물리 기반 계산 방법을 사용해 촉각 센서 표면의 변형을 더 그럴듯하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는 텍타일 옵저베이션이 모델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텍타일 옵저베이션이 시퀀셜 텍타일 인포메이션, 즉 시간에 따라 이어지는 촉각 정보라는 점입니다. 로봇이 핀을 구멍에 끼우는 과정에서는 한 번의 접촉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닿는 순간, 한쪽 벽에 걸리는 순간, 살짝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정렬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과정에서 촉각 정보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TLA는 하나의 콘택트 액션에서 생성되는 순차 촉각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논문은 이를 위해 생성된 시퀀셜 텍타일 이미지스를 컴포짓 텍타일 이미지로 인코딩하고 이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가 처리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컴포짓 텍타일 이미지라는 말도 풀어보겠습니다. 컴포짓은 여러 개를 합친다는 뜻입니다. 즉 컴포짓 텍타일 이미지는 시간에 따라 들어온 여러 장의 촉각 이미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합친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손끝 감각을 한순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과정이나 걸리는 과정을 시간 흐름으로 느낍니다. TLA는 이 시간 흐름을 모델이 처리하기 쉽게 하나의 촉각 표현으로 압축합니다. 이후 이 촉각 표현은 언어 명령과 함께 모델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명령은 이런 형태입니다. 촉각 관측을 바탕으로 사각형 팩을 목표 홀에 삽입해라. 이 명령과 텍타일 옵저베이션이 함께 들어가면 TLA는 다음에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예측합니다. 논문에서는 TLA가 3차원 로봇을 예측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X, Y, Z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겨 2의 모델 구조까지 이어서 보면 TLA의 내부 구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피겨 2는 TLA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설명에 따르면 TLA는 크게 두 모듈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텍타일 레프리젠테이션을 잡아내는 텍타일 인코더이고, 두 번째는 텍타일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융합해 로봇 액션을 예측하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먼저 텍타일 인코더는 촉각 이미지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표현으로 바꿉니다. 인코더는 번역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센서에서 나온 촉각 이미지는 그대로는 언어 모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텍타일 인코더가 이 이미지를 벡터, 즉 숫자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랭귀지 모델이 등장합니다. 즉 이 구조는 촉각을 언어 모델이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입력으로 바꿔서 언어 명령과 함께 행동을 생성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TLA의 핵심입니다. 앞장의 포스 VLA나 텍타일 VLA는 VLA의 물리 감각을 추가하는 흐름이었던 반면 TLA는 촉각 자체를 중심 모달리티로 놓고 언어와 행동을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는 옥토파이 1.5 비주얼 텍타일 랭귀지 모델입니다. 옥토파이 1.5는 텍타일 인풋과 커먼센스 난리지를 활용해서 물체를 추론하고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답하는 비주얼 텍타일 랭귀지 모델입니다. 여기서 옥토파이 1.5는 VLA가 아닙니다. 액션을 직접 출력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모델이라기보다는 비주얼 텍타일 랭귀지 모델, 즉 VTLM에 가깝습니다. 앞서 로봇이 물체를 잘 조작하려면 물체가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잘 미끄러지는지, 쉽게 찌그러지는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대개 레이턴트 오브젝트 프로퍼티입니다. 여기서 레이턴트는 숨어 있다는 뜻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는 물체의 성질입니다. 즉 레이턴트 오브젝트 프로퍼티는 겉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물체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얼마나 익었는지, 공이 단단한지 말랑한지, 포장재가 쉽게 눌리는지,
과일을 세게 잡으면 손상될지 같은 정보입니다. 카메라 이미지만으로는 이런 성질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옥토파이 1.5는 바로 이 만져봐야 아는 정보를 언어 모델과 연결하려는 연구입니다. 이제 논문의 피겨 1을 보겠습니다. 피겨 1은 옥토파이 1.5가 텍타일 매니퓰레이션 인터페이스, 즉 TMI 그리퍼를 이용해 여러 촉각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장면을 보여줍니다. 논문에서는 TMI를 유니버설 매니퓰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텍타일 센서가 달린 형태로 수정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TMI에는 젤 사이트 미니와 텍2, 텍타일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의 핵심 장치인 TMI 그리퍼를 보겠습니다. TMI는 사람이 직접 잡고 물체를 집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반 로봇팔이 없어도 사용자가 이 그리퍼를 들고 물체를 만지면 촉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옥토파이 1.5 데모는 사람이 TMI를 사용해서 물체를 잡고 그때 텍타일 센서가 물체와의 접촉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장치에는 두 종류의 촉각 센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젤 사이트 미니입니다. 젤 사이트는 광학식 촉각 센서입니다. 물체가 센서 표면을 누르면 표면이 미세하게 변형되고 내부 카메라가 그 변형을 이미지처럼 촬영합니다. 그래서 표면 질감, 눌림, 접촉 패턴 같은 정보를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텍2 피에조 리저스티브 텍타일 센서입니다. 피에조 리저스티브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 저항이 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르는 힘이 커질수록 센서의 전기적 값이 바뀌고 이를 통해 압력을 측정합니다. 즉 TMI는 물체를 만질 때 하나의 센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텍타일 센서를 함께 사용합니다. 젤 사이트는 접촉면의 세밀한 이미지 정보를 잘 보고 피에조 리저스티브 센서는 압력 변화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피겨 1에는 몇 가지 데모 시나리오가 함께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게싱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옥토파이 1.5가 시각 정보 없이 촉각 입력만으로 어떤 물체를 잡고 있는지 맞춰야 합니다. 논문은 사용자가 물체를 선택하고 TMI로 잡으면 옥토파이 1.5가 그 텍타일 인풋을 바탕으로 물체를 추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비전 모델이라면 물체를 알아보기 위해 카메라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 작업에서는 손이나 물체에 가려서 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주얼 어클루전, 즉 시야 가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손이 물체를 잡는 순간 가장 중요한 접촉 부위는 오히려 카메라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촉각은 보이지 않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소팅 태스크입니다. 옥토파이 1.5는 물체들을 하드니스, 즉 단단함에 따라 정렬하거나 과일을 라이프니스, 즉 익은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논문은 소팅 태스크가 하드니스 같은 텍타일 프로퍼티를 구분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단함이나 익은 정도는 시각 정보만으로는 애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과일이라도 만져보면 단단한지 물렁한지 차이가 납니다. 로봇이 과일을 다루거나 포장재를 분류하거나 부드러운 물체를 조작하려면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 인터랙션입니다. 프리 인터랙션에서는 사용자가 시각, 촉각, 언어 입력을 자유롭게 조합해 옥토파이 1.5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체는 세게 잡아도 괜찮을까?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부드러워? 이 과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옥토파이 1.5가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텍타일 인풋을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연결하려는 모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피겨 2의 모델 구조를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겨 2는 옥토파이 1.5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설명에 따르면 옥토파이 1.5는 Q2VL7 빌리언 기반의 파인튠드 멀티모달 VLM이며 텍타일 인코더와 리트리벌 모듈을 포함합니다. 피겨 2B는 텍타일 인코더의 클린 모듈이 피지클리어, 하드니스, 오브젝트 폴더 데이터 세치에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리그레션 로스로 사전 학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텍타일 인코더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TLA에서도 엔코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역할은 비슷합니다. 젤 사이트에서 나온 텍타일 프레임, 즉 촉각 이미지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큰으로 바꿉니다. 논문은 옥토파이 1.5의 텍타일 인코더가 파인튠드 클립 모듈과 프로젝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의미 공간에 맞추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사진과 애플이라는 문장이 서로 가까운 벡터가 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옥토파이 1.5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텍타일에 적용합니다. 즉 촉각 이미지도 언어와 연결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프로젝션 레이어는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같은 모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차원을 맞춰주는 변환층입니다. 쉽게 말하면 촉각 센서가 만든 벡터를 Q2VL 같은 언어 비전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어댑터입니다. 다음은 Q2VL7 빌리언 베이스 VLM입니다. Q2VL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옥토파이 1.5는 여기에 텍타일 인코더를 붙여 시각, 촉각 언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옥토파이 1.5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TMI로 물체를 잡습니다. 촉각 센서가 접촉 정보를 수집합니다. 텍타일 인코더가 이 촉각 정보를 토큰으로 바꿉니다. Q2VL 기반 모델이 이 텍타일 토큰과 사용자의 언어 질문을 함께 해석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무엇인지, 얼마나 단단한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라그입니다. 라그는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를 참고해서 답하는 방식입니다. 옥토파이 1.5에서 라그가 중요한 이유는 텍타일 오브젝트 페어링을 새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물체를 몇 번 만져보고 이 촉각 패턴은 이 물체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면 이후 비슷한 촉각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찾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라그가 성능을 높이고 새로운 텍타일 오브젝트 페어링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함으로써 온 더 플라이로 새로운 물체를 배울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이 촉각 모델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촉각 데이터는 대규모로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미지나 텍스트처럼 인터넷에 무한히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와 모든 촉각 패턴을 모델 파라미터 안에 미리 학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모델이 새로운 촉각 물체상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찾아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옥토파이 1.5는 행동 생성 모델은 아니지만 촉각을 로봇의 물체 이해와 언어 상호작용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물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물리 감각까지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다뤄야 할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이번 주제는 두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먼저 포스와 텍타일을 VLA 안에 직접 넣는 흐름, 그리고 촉각 자체를 언어와 행동으로 연결하려는 흐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어서 이런 물리감각 데이터를 인간 시연에서 어떻게 수집하려는지, 그리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과 디지털 트윈을 통해 로봇이 물리적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려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